안녕하십니까. 신의 한수의 신혜식입니다. 유영하 박근혜 대통령 변호사가 전한 박근혜 대통령 발언이 일파만파 큰 논란을 가져오고 있습니다. 일명 옥중 정치라고 하는데요. 이게 과연 말이죠. 진실인지 아니면 또 유영하 변호사의 개인기인지 참 여러 가지로 궁금합니다. 이와 관련해서 진성호 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참 뭐라고 얘기하기가 참 어이가 없는 황당한 그런 사건입니다. 저는 뭐 박근혜 전 대통령의 의중이 뭐든 간에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유영하 변호사는 이런 메신저 정치를 여기서 그만 멈추라고 충고드리고 싶습니다. 예. 왜냐하면요. 자, 오늘도 지금 이제 유영하 변호사의 말 때문에 뭐 관련 기사들이 계속 쏟아집니다. 그리고 많이 봅니다. 왜냐하면 일단 이게 일반 국민들 재밌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이게. 그리고 또 두 번째는 자유한국당 지지자들도 있지만 또 자유한국당이 못 되길 바라는 또 다른 그렇죠. 국민들도 있습니다. 이 국민들도 이 기사를 재밌게 볼 겁니다. 네. 아마. 근데 왜 이렇게 되면 당의 미래가 좀 흐려지느냐. 자, 보십시오. 물론 저는 박근혜 전 대통령이 옥중에서 황교안 전 총리에 대해서 섭섭함이 있을 수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오늘도 보면 동아일보의 뭐 단독 기사라고 해서 그 황교안 대통령 대행 시절에 박근혜 전 대통령 구치소에 의자 발임 요청 받고도 법무부의 규정 위반 보고를 받고 적극 조치를 안 했다. 그러니까 쉽게 하면 그리고 문재인 정권 들어와서 이 의자와 책상이 들어왔다는 건데 물론 뭐 그렇게 개인적으로 뭐 불쾌하실 수도 있고 섭섭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그렇지만 이 과정도 보면 황교안 당시 대행이 적극적으로 이제 의자 반입을 안 했지만 규정에 따라서 한 겁니다. 그리고 또 그 당시 상황을 보면 저는 뭐 황교안 전 총리의 뭐 대변인도 아니고 뭐 옹호해 줄 생각이 없지만 객관적으로 볼 때는 그렇습니다. 그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어쨌든 뭐 억울하고 한 점은 제가 알겠지만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박근혜 대통령을 보는 시선은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뭐 70, 80%가 어쨌든 네. 탄핵에 동의했고 지금 자유한국당의 의원들 중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이 탄핵에 동조했습니까? 지금 뒤에서 뭐 그때 내가 뭐 자유로웠던 것처럼 이야기하지만 기억하십니까? 알죠. 뭐 평화로운 퇴진, 뭐 하야하라, 탄핵하라, 뭐 친박이라는 분들이 다 그렇게 떨지 않았습니까? 예, 예. 그래놓고 지금 와서 지금 뭐 자기는 뭐 아무 일도 관계없다는 듯이 다 뒤를 보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황교안 대통령 대행이고 어쨌든 황교안 총리는 그 당시에 박근혜 정권의 그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책임이 일부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자신이 대행으로 있으면서 만약에 이제 이 규정을 어기고 했다가 또 그 박근혜 대통령뿐만 아니라 그 다음 대행 그 체제조차도 또 도덕적으로 비판받을 수도 있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황교안 전 총리가 좀 야속할 수도 있고 또 비판할 수도 있다고 봅니다. 이런 예, 분들. 예, 예. 그렇지만 공적 입장에서 볼 때는 물론 뭐 그래서 황교안 전 총리가 잃는 부분이 있으면 잃어도 되지만 네. 본질적으로 그래서 황교안은 안 된다고 하는 거는 저는 좀 심한 주장이다. 그렇죠. 그런 거. 왜냐하면 여기도 보면 이 지금 복수의 뭐 박근혜 관계자에 따라서 뭐 동아일보가 보도한 거를 보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 수감 직후 조대환 당시 대통령 민정수석 비서관에게 이제 허리 통증이 심하니 의자와 책상을 반입하게 해달라고 요청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담당자 이야기는 이겁니다. 검토했더니 전두환 노태운 대통령 때와는 규정이 많이 달라졌다. 어렵다. 그래서 황 총리에게 관련 내용을 전하면서 이 문제 요청을 했는데 법무부가 규정을 검토한 뒤에 어렵다. 그리고 황교안 당시 이제 대행은 그럼 그렇게 해라. 이렇게 했기 때문에 이걸 가지고 황 전 총리를 뭐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 탄압했다 이런 식으로 몰아가는 거는 제가 볼 때는 조금 과장된 것이다. 법적으로 따지면 직권 남용이 될 수 예, 있기 때문에 예. 그 부분이요. 문제될 수 예,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또 그 당시에 국민들이 박근혜 정부를 보는 시선을 생각하면 황교안 전 총리 입장에서 상당히 운신의 폭이 좁은 것도 사실입니다. 그 당시로 들어가서 이해를 하려고 해야지 지금 문재인 정권이 못하고 자유한국당이 이제 인기가 오르고 이런 상황에서 보니까 박 대통령이 억울한데 그걸 갖다가 대행이라는 사람이 의자도 안 넣어줘서 이런 식으로 지금 몰고 가는 이것도 제가 볼 때는 전당대회 출마한 후보들의 유불리와 관련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 물론 뭐 다 공개하고 판단은 하지 당원들이 황교안 심했다. 나 황교안 안 찍을래. 그렇게 찍지 말고 그렇죠, 다른 사람 찍으면 그렇죠. 되는 겁니다. 그거를 굳이 이걸 가지고
아, 친박 아니었네. 에? 프레임 씌우고. 또 하나는 이번 전당대회는 자유한국당이 다음 총선에서 이기고 다음 대선도 이기고 이걸 가는 하나의 과정이 돼야지, 축제가 돼야지 다시 탄핵대로 돌아가서 그때 뭐 황교안은 뭐 했냐, 뭐 홍준표는 뭐 했냐, 뭐 홍준표는 출당시켰냐. 홍준표 전 대표의 이별 해명을 보니까 저도 이해가 좀 갑니다, 논리적으로. 왜냐하면 대개 과거의 대통령들은 당이 어려울 때 스스로 당을 떠났습니다. 그래서 홍준표 전 대표의 주장에 따르면 박 전 대통령에게도 다른 여러 가지 루트를 통해서 당을 스스로 좀 나가주십시오 요청했는데 안 나가시니까 출당을 시켰다. 왜? 본인의 선거 때는 그렇게 안 했지만 지방선거라는 게 있는데 지방선거에 너무 이게 부담스럽다는 겁니다. 그럼 뭐 그 당시 당대표로 홍준표의 고민도 저는 있다고 봅니다. 그러면 그런 것들을 다 감안해서 우리가 판단하고 그래도 홍준표가 미우면 당대표 선거에서 홍준표 안 찍으면 됩니다. 뭐 황교안을 찍든지 오세훈을 찍든지 주호영을 찍든지 알아서 하시면 되는데 문제는 이런 어떤 그 민주주의 절차들이 박근혜 전 대통령 프레임을 통해서 된다면 저는 이번 전당대회 결과가 훌륭하지도 못하고 국민들이 볼 때 감동도 적다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유영하 변호사가 뭐 설령 뭐 박근혜 대통령의 어떤 특명 또는 뭐 기획 뭐 이런 걸 받고 나오셨다 하더라도 한 번 출연한 것만 해도 이렇게 시끄러운데 또 지금 제가 듣기는 뭐 다른 데도 좀 출연해서 또 다른 메시지를 전달할 거라는 뭐 예상을 합니다. 그리고 당장 황교안 전 총리가 유영하 이제 변호사의 이 말을 듣고 기자들이 물었습니다. 의자 뭐 묻고 그러니까 그게 대해서 이제 황교안 전 총리는 나는 박 전 대통령에 대해서 도리를 다했다. 좀 뭐 구체적으로 이야기 안 하고 좀 이렇게 나름대로 이제 진심을 이야기했는데 다시 유영하 변호사가 도리? 뭘 했나? 또 반격이 났었습니다. 그러면 이게 지금 한국당의 미래에 대한 선거가 되어야 되는 건지 아니면 박근혜와 황교안의 의리 문제로 이걸 저는 이게 지금 한국당이 제일 놓치고 있는 게 뭐냐면요. 국민입니다. 그렇죠. 당원도 중요하지만 대한민국의 일반 국민들이 갖고 있는 정서에 자유한국당이 호소를 해야지 총선도 이기고 대선도 이기는데 그렇죠. 자꾸만 오른쪽에 있는 분들만 호소를 해서 표를 얻기 위해서 봐라. 황교안은 박근혜 안 좋아한다더라. 나를 찍어라. 이렇게 만약에 한다면요. 정말 서글픈 현실이고 이런 식의 정당에 국민들이 미래를 맡기겠습니까? 그렇죠. 예, 저는 그래서 뭐 제가 좀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좀 과했는지는 모르겠으나 과한 건 아니죠. 지금 상황은요. 이런 상황은 제발 좀 한국당의 후보들이 황교안의 미래 비전, 오세훈의 미래 비전, 뭐 홍준표, 주호영의 미래 비전을 가지고 서로 TV 토론도 하고 경쟁도 하고 공약도 내걸고 나는 우리 당을 이렇게 바꾸겠다. 지금 국회의원들 전투력 없다. 이런 식보다는 말도 안 하는 국회의원들이 앞으로 공천 안 주겠다. 뭐 국민들이 바라는 목소리들이 다 있습니다. 그런데 또 박근혜 대통령 프레임으로 하면 다음 총선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러니까요. 다음 총선은요. 문재인 심판을 해야 되는 선거인데 아. 다시 또 탄핵과 뭐 문재인 심판이냐 뭐 박근혜 심판이냐 이런 식으로 가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지금 상당히 이제 그 보수 정치의 미래에는 저는 암울함을 던졌다고 보는 이유가 지금 아까 제가 동아일보 기사를 좀 인용했는데 이번에 조선일보 기사를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한국당의 한 의원입니다. 코멘트인데 유 변호사가 친박 신당설 등에 대해서는 침묵했지만 이를 무언의 긍정으로 해석하는 분위기도 당내에 있다고 전했습니다. 뭐겠습니까? 당이 쪼개진다는 겁니다. 신당, 창당. 그리고 이 박 전 대통령의 정치활동 재개 이런 데에 대해서도 지금 생각들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저는 한국당 의원들도 저는 참 이해가 안 되는 게 이 기사들을 쭉 보고 있으면 아니 도대체 언제까지 박근혜 정치를 팔아가지고 그러니까요. 본인의 배지를 또 달고 싶다는 이런 것들은 아니 그러니까 박근혜 대통령과 함께 책임질 사람들은 책임지고 아니 국민들이 이 정도로 이야기하는데 본인들은 박근혜 대통령 나는 아니야. 박근혜 대통령 탄핵시켜. 하야해. 그때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예. 그때 그 사람들이 그 이야기를 왜 했습니까? 국민을 그때는 또 팔았습니다. 국민들이 실망했다. 그래서 나는 박근혜 대통령을 사랑하지만 하야하셔야겠다. 뭐 그런 논리 아니었습니까? 그때? 질서 있는 퇴진. 예, 질서태 다 기록돼 있습니다. 뭐 꼭 정치인만 아니라도 뭐 정치 평론가 중에 있어 깨놓고 해야 그러니까요. 그 기획한 분이 또 요새 와서는 뭐 다음 총선은 뭐 압승할 거고 저는 그래서 지금 사람들이 어쨌든 정치인 박근혜는 훌륭한 부분이 많지만 대통령 박근혜가 탄핵당할 때는요
당원들과 국민들한테 실망을 안겨준 게 또 사실입니다. 인정할 거는 인정해야지. 조금 이제 시간이 변하고 문재인 대통령이 못하니까, 아니 문재인 대통령이 못한 것하고 최순실 게이트로 해서 심판받은 거 다른 겁니다. 물론 구체적으로 법적으로 이제 문제되는 건 과하게 이제 박 대통령을 뭐 비난하고 한 거는 바로잡아야 됩니다. 그렇지만 그렇죠. 크게 보면 어쨌거나 무능이나 정치력의 부재 때문에 이런 일이 온 거 아닙니까? 그리고 지금 보수가 이렇게 뭐 추락한 게 누구 때문입니까, 솔직히? 그러니까요. 한번 봅시다, 진짜. 누구 때문에 이까지 왔는데, 지방선거 괴밀정선은 물론 홍준표 당대표 비판할 수는 있지만, 그게 어떻게 홍준표 책임입니까, 다? 일부는 있겠지만, 기본 이유는 탄핵당한 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 탄핵이 옳으냐, 그러냐. 아니, 논쟁할 수는 있습니다. 그렇지만, 실정법적으로는 그 탄핵을 번복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죠. 대한민국은 실정법 국가고, 보수는 원래 법을 지키는 사람들입니다. 억울하더라도. 아니, 지금 그 많은 판결들, 말도 안 되는 것도 있고, 좋은 판결도 있고 하지만, 그거를 어떻게 다 바꿉니까? 근데 지금 와서 박근혜 대통령의 명예회복 같은 거는 좋지만 현실적으로 불가능한 걸 가지고 해라고 해가지고 뭐 신당도 만들고 그러면 보수 정치는 앞으로 문재인 정권을 도저히 이길 수가 없는 겁니다. 오늘 뭐 당장 댓글 보니까 민주당 200석 하겠다. 이 보니까 분위기가. 그러니까. 이런 게 나오는 겁니다. 아니 현실적으로 우리가 때로는 마키아벨리도 배워야 되는 겁니다. 계속 이런 식으로 뭐 황교안 알고 보니까 뭐 친박 아니네. 지금 그래가지고 뭐 친박 의원들끼리 또 뭐 이야기하고 있답니다. 한국당 내에서. 이것도 저는 코미디입니다. 아, 코미디예요. 아니 언제까지 미래를 봐야지. 보수 정치가 살아야지. 문재인 정권 때문에 지금 고통받고 신음하는 국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문재인 정권 비판하자고 뭐 보수 단일대우 만들자고 해놓고 지금 와서 또 뭐 좀 잘 되니까 29.7% 나오고 하니까 아 우리 이제 좀 먹을 게 좀 있네. 다시 내분으로 들어가. 정신 못 차리고 있는 거죠. 아, 전 정말 실망스럽습니다. 예. 아이, 고생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내년 총선은 안보, 경제 문제입니다. 나라가 위기 아닙니까? 물론 박근혜 대통령의 억울한 탄핵에 대해서는 우리가 바로 잡을 필요가 있습니다. 명예회복 시켜줘야 됩니다. 너무나 거짓된 정보들이 흘렀지 않습니까? 그러나 국민들은 내년 총선 자유한국당에 기대하고 나라에 기대하는 것은 경제가 더 좋아지고 안보가 튼튼해지고 미래로 갈 수 있는 그런 대한민국을 원하는 겁니다. 자, 동그랗게 올라가는 구독 버튼 꼭 눌러주시고요. 추천 버튼 꼭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